자, 이 시간에는 이제 단일어와 복합어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죠. 단일어라고 하는 개념은 앞에서 계속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하나만 기억합시다. 단일어의 판별 기준은 뭐예요? 뭐가 하나? 어근이 하나. 그래서 거기 나왔습니다. 나무, 나, 하나, 먹다. 더 쪼개면 뜻이 알 수 없게 되거나 뜻이 달라지는 거. 뭐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형태소가 하나가 단일어가 아니야. 이해되죠? 근이 하나여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먹었다 같은 경우 플러스 다인데 엇과 다는 어미 개념이야. 우리는 어근 접사만 보는 거야, 단어에서는. 그래서 먹었다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분석하는 순서대로 가면 먹 플러스 플러스 다해서 어다고 다는 어미니까 빼버리죠. 먹 하나만 남죠. 그리고 힘이 세죠. 그럼 어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어근이 하나이기 때문에 뭐다? 단일어다. 연결됩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때요? 직접 구성 성분 또는 직접 구성 요소라는 말을 해요. 직접 구성 성분 또는 직접 구성 요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단어가 여러 형태소가 합쳐져 있을 때 둘로 쪼갭니다. 그럴 때 그 나뉘는 구성 성분 각각을 말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아무리 형태소가 많이 결합된 것도 여러분 수박 쪼갤 때 어떻게 쪼개요? 수박 쪼갤 때 어떻게 쪼개요? 주먹으로 그냥 깨버리나요? 그냥 한 수박이라고 있어. 동그래가지고 파란색 바탕에 까만색 줄무늬가 있어요. 안에 씨도 있고 빨개가지고. 초록색인데요. 초록색인가요? 선생님은 무슨 색이라 했나요? 파란색이요. 나오세요. 선생님이 파랑이라면 파랑이야. 이제부터 수박은 파란색이야. 알겠습니까? 자, 아무튼 무슨 얘기냐? 여기서 우리가 수박을 쪼갤 때 맨 처음에 어떻게 쪼개요? 가운데를 쪼갠단 말이에요. 두 조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형태소가 많이 모여 있어도 1차적으로는 어떻게 쪼개? 중간을 쪼개는 거야. 중간을. 이해되죠?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가지고. 알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 예문이 나온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자, 두 조각으로 나눕니다. 쪼갭니다. 어떻게 쪼개요? 민물고기입니까? 민물고기입니까? 왜 이게 문제가 돼버리냐면 예를 들어서 민 플러스 물고기라고 되면 민이라고 하는 게 접사 개념이겠죠. 혼자 못 쓰니까. 그럼 이거 파생어가 돼요. 그런데 민물 플러스 고기 이렇게 되면 고기는 단일어지만 민물이라고 하는 거는 파생어잖아요. 민 플러스 문이 만났으니까. 그러면 단일어 파생어가 만나면 이거는 합성어야 파생어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위에 것도 물고기는 저 물 플러스 고기의 합성어고 합성어에 민이라고 하는 파가 붙었는데 이거는 합성어로 봐야 돼 파생어로 봐야 돼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나눌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 첫 번째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뉘는 구성 성분을 일단은 먼저 판단을 하는데 민물고기보다는 민물고기 그러면 바닷물 고기인가요? 바다 물고기인가요? 바닷고기. 그럼 바닷고기 상대적인 개념이 뭐죠? 민물고기. 그러면 보통 우리가 민물고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민물고기, 바닷물, 고기 이렇게 좀 많이 나누네요. 그러면 민물 플러스 고기인데 고기는 단일어, 민물은 파생어. 그럼 파생어와 단일어가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두 조각 쪼갰죠? 혼자 쓸 수 있으면 어근, 혼자 못 쓰면 접사예요. 무조건. 이해됩니까?
형태소 대여섯 개가 붙어 있어도 두 조각 쪼갰을 때 너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너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혼자 쓸 수 있으면 어근으로 보는 거라고. 연결됩니까? 그러면 고기 혼자 쓸 수 있잖아. 네. 단위로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봐요? 어근으로 보고. 민물 혼자 쓸 수 있잖아. 파생어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봐요? 어근으로 봐서 어근 플러스 어근이 만나면 뭐가 되는 거야? 합성어로 보는 거야. 이해됩니까? 불꽃놀이. 자, 두 조각 쪼개면 어떻게 쪼개져요? 불꽃 놀이죠. 불꽃 혼자 놀 수 있나요? 네. 네, 어근입니다. 놀이 혼자 쓸 수 있나요? 네. 어근입니다. 그러면 어근 플러스 어근이 만나니까 뭐가 돼요? 합성어가 되는 거야. 됩니까? 됩니까? 뭐라고요? 그러면 직접 구성 성분 저거를 분석하는 네. 어근 접사 분석 어근 접사 분석보다는 더 큰 개념으로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왜냐면 어근 접사 라인으로 봐가지고 합성어 파생어를 봐버리면 합성어 파생어가 만나면 그건 합성어로 봐야 돼, 파생어로 봐야 돼 이런 문제가 생겨버려. 근데 그거보다는 좀 큰 개념으로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만나서 합성어다 이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라는 거죠. 알겠죠? 직접 구성 요소 분석에서는 그 라인입니다. 조금 난이도 높여보죠. 코웃음 나눕니다. 자, 코는 단일어거든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웃다의 음이 붙어서 접사가 붙어서 파생어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단일어 파생어가 만나면 뭐가 되냐 이러면 답이 안 나온다고. 그때 코 혼자 쓸 수 있잖아. 근 웃음 단어 만들어지잖아. 근 그러면 코 플러스 웃음은 뭐야? 합성어 이렇게 보라고. 되나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뭐가 있느냐? 이거는 어떻게 나눠지나요? 비웃음. 비 플러스 웃음인가요? 비 플러스 웃음인가요? 기본형이 비웃다예요. 알겠죠? 원래는 웃다인데 웃다에 접사 비가 붙어가지고 비웃다야. 기본형이 비웃다예요. 비웃고 비웃으니 비웃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찢어지는 거야? 비 플러스 웃음이 아니고 비웃 플러스 음이 되는 거죠. 됩니까? 그러면 비웃은 어근으로 단어를 만들 수 있죠. 음은 접사 개념이죠. 그러면 어근과 접사가 만나서 비웃음은 뭐가 되는 거야? 파생어가 되는 거야. 코웃음은 합성어. 코웃음 각각 쓸 수 있으니까. 비웃음은 음이 혼자 못 쓰니까 파생어. 됩니까? 선생님 웃다에 비가 들어갔으니까 비웃도 찢어야 되지 않나요? 처음부터 조각 내면은 답이 안 나온다고. 비웃음 잃어버리면 답이 안 나와. 비웃음이냐 비웃음이냐 기본형으로 봤을 때는 비웃음이 맞다고. 이해되죠? 그래서 파생어가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선생님 그 설명에서는 이렇게 나왔네요. 국어에서 용언의 어간은 반드시 어미가 따라다녀야 돼요. 짝꿍입니다. 어간 혼자는 못 써요. 알고 있죠? 네. 동사 형용사는 항상 뒤에 어간 어미가 같이 붙어 다녀야 되고 어미는 순수하게 문법적 기능만 하기 때문에 뭐 특정 뭐 뜻을 강조하거나 뭐 이런 기능은 못해. 그냥 풀이해주는 활용해주는 기능밖에 못해요. 그래서 단어 형성에서는 어미를 배제하고 논의를 합니다. 왜 단어 형성법에서 어미를 빼느냐? 어간은 항상 어미를 따라 어미와 함께 다녀야 되는데 어미는 문법적인 기능만 하기 때문에 뭐 과거냐 현재냐 아니면은 뭐 저기 뭐야 높임이냐 이런 기능만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단어를 형성하는데 기여를 하거나 이런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미는 제외를 하는 거야. 근데 접사는 품사를 바꿔버리기도 하고 그러죠. 뜻이 달라져 버리기도 해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 좀 기본형으로 나오는 거는 그냥 기본형으로 나온다고 보세요. 어떤? 자 이거 직접 구성 좀 단순히. 그러니까 기본형이라기보다는 무조건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은 수박 두 조각으로 쪼갠다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어적인데요?
네, 무조건 두 조각으로 쪼갭니다. 먹었다는 어떻게 두 조각으로 쪼개요? 먹었다예요, 먹었다예요. 먹었다. 기본형이. 먹. 이건 좀 애매하지. 왜냐면 어미가 두 개가 붙어 있잖아. 그러죠. 내 실제 그럼 먹었다예요, 아니면 먹었다예요? 친구가 먹었다. 진짜 안 이쁘네. 먹었다 아니면 먹었다? 네. 이거는 먹다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어미 플러스 어미는 그냥 어미로 보는 겁니다. 되나요? 뭐 상관은 없어. 먹었 이렇게 만약에 본다면 기본형이 먹었 그러면 기본형이 먹었다가 돼야 되잖아. 먹었다 사전에 실려 있을까요? 안 실려 있을까요? 안 실려 있어요. 어미 플러스 어미는 따로 기본형을 잡지 않아요. 그죠? 접사가 들어가 있는 거는 사전에 실려 있습니다. 먹다 사전에 실려 있죠. 그러죠? 그런데 사동접사 이가 붙으면 어떻게 되죠? 먹이다. 먹이다. 사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면 먹다라고 하는 동사와 사동의 뜻을 가지고 있는 먹이다는 달라. 그래서 사전에 실려 있어. 접사가 들어가는 기본형은 사전에 실려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다, 예를 들어서 보다, 먹다, 가다 이거 말고 다른 어미는 사전에 실려 있지 않아요. 과거형 어시나 아시나 현재 시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알겠죠? 그 얘기는 먹었다를 우리가 형태소 분석할 때는 먹었다지만 직접 구성요소 분석을 했을 때는 먹 플러스 얻다로 가는 거야. 먹고 먹으니까 먹어서 먹었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되죠? 그래서 직접 구성요소 성분은 동사 형용사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형태소 3개, 4개가 연결되는 것을 중심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 어미보다는 접사냐 아니면 어근이냐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좀 쉽게 구분되는 것도 있지만 민물고기처럼 좀 긴가민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민물고기는 민물고기냐 답 맞춰봐라 이렇게 문제를 내진 않아요. 본문에 설명을 해줘.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직접 구성요소 성분이야.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그러면 밑에서 비웃음은 비 플러스 웃음으로 나누니까 파생어로 봐야겠네. 그럼 틀리다는 거지. 그 설명을 우리가 잡으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복합어 갑니다. 복합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 있거나 어근에 접사가 붙어있는 것을 말하는데 어근 플러스 어근을 합성어, 어근 플러스 접사 또는 접사 플러스 어근을 파생어라고 해요. 그런데 합성어 라인에서 중요한 것은 저 밑에 배열 관계에 따라서 비통사적 합성어 별표 500만 개 쳐주세요. 비통사적 합성어가 합성어 라인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그 위에 결합 관계에 따른 또는 배열 관계에 따른 두 종류로 나뉘는데 결합 관계에 따른 것부터 보죠. 대등 합성어 왼쪽 오른쪽이 1대1로 결합을 하는 걸 말해요. 논밭 그 다음에 남녀, 강산 뭐 이런 것들 있죠. 종속 합성어는 꾸며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꽃밭, 밭은 밭인데 꽃밭 뛰어가다, 가기는 가는데 뛰어가다, 달려가다, 걸어가다 이런 식으로. 그럼 위에 거를 꾸며봐. 밭은 밭인데 논밭 어색하죠? 여자는 여잔데 남녀 어색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등이냐 종속이냐 확인하면 뭐 하면 돼요? 꾸며주면 된다고. 꾸며줬을 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돌다리, 다리는 다리인데 돌다리, 나무다리 말 되잖아. 그러죠? 안팎, 밖은 밖인데 안과 밖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대등하다라는 거지. 되죠? 융합은 뭐냐? 융합은 어근이 하나로 융합했을 때 원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해요. 밤낮, 야 너는 밤낮 일만 하니? 동백꽃이라는 작품에서 점순이가 나한테 예 너는 밤낮 일만 하니?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이나 밤이나 일만 하니?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너는 항상 일만 하니? 이런 의미일까요? 항상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밤낮이라고 하는 게 늘이라는 의미인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있는 그대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나는 어제 밤낮 일만 했어. 밤낮으로 일만 했어. 그러면 낮과 밤 동안 일만 했어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융합합성어는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뜻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만 실제로 그 단어 그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대등과 융합이 결정이 그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알겠죠? 예를 들어서 돌아가다. 야, 돌아가서 그렇게 하면 진짜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근데 돌아가셨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의미로 융합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문맥을 좀 봐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땀 어때요? 피땀. 진짜 피도 흘리고 땀도 흘리면 피땀이 되는 거야. 근데 부모님이 피땀 흘리신 이러면 어때요? 노력하신 뭐 이런 의미로 융합이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융합은 가시방석, 진짜로 가시로 만든 방석이 아니잖아. 그러죠? 융합이라고 하는 게 좀 느껴지겠죠? 그래서 피땀, 가시방석, 돌아가시다 뭐 이런 표현들, 이런 게 융합이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합성어와 구의 구별이라고 했는데 작은 형이냐 작은 형이냐 저번에 설명을 했었어요. 중간에 다른 말이 들어갈 수 있느냐, 서술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의미의 특수화가 있느냐 이런 걸로 구분을 하는데 뭐 하나하나 가보죠. 서술성이 있으면 구입니다. 키가 작은 형, 키가 작다는 소리예요. 근데 야 작은 형한테 가봐. 서술성 없어요. 큰 형 작은 형입니다. 그 다음에 분리성, 작은 멋진 형, 키가 작은 멋진 형, 잘생긴 형, 가능하면 구예요. 근데 우리 작은 형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작은 키 큰 형은, 우리 작은 잘생긴 형은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의미의 특수화, 작은 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 형이 두 명이 있는데 둘째 형이라는 의미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합성어와 구를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 뭐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합성어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배열 관계에 따라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보죠. 통사적 합성어는 우리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보면 돼요. 거무신, 체언 플러스 체언. 그러죠? 그 다음에 뭐 된설이, 어감 플러스 관형사형 어미 플러스 명사. 아니면 뭐 실패, 살펴보다, 동사 어감 플러스 연결어미 플러스 동사. 그만두다. 된설이가 뭐예요? 된설이, 뭐 된설이를 맞았다. 뭐 이런 말을 하죠. 약간 이제 좀 부정적인, 강한. 뭐 이런 말이죠. 본받다, 목적어와 서술어인데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 앞서다, 부사격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 그래서 한마디로 두 가지로 압축을 시킬 수 있어. 동사나 형용사가 어간 어미가 연결이 되고 체언이 붙거나 다른 용언이 붙을 때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고, 조사가 붙을 자리에 조사가 생략되는 자리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비통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 첫 번째, 용언과 체언에서 용언 플러스 체언의 결합에서 중간에 어미가 없어요. 그러면 뭐만 있단 소리야? 어간이 바로 체언을 만나버린다는 소리예요. 아까 선생님이 동사, 형용사는 항상 짝꿍 둘이 다녀야 된다고 그랬잖아. 짝꿍 한 명이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예문 뭐라고 나왔죠? 꺽쇠.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짝꿍이 있으면 꺾은 쇠 이렇게 돼야 돼.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식집 갔을 때 여러분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한가요? 여러분 동료를 잡아먹잖아요. 오징어, 땡밥. 오징어, 덮밥. 원래는 그 덮이 기본형이 뭐야? 덮다죠. 그러면 짝꿍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덮은. 여러분 얼굴을 그냥 밥에다 덮어버리는 거야. 네. 여러분 안 먹죠. 그래서 선생님은 뭐 상관없으니까 막 좋아하거든요. 유튜브에 올리는 댓글. 뭐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쉴드를 좀 쳐줘야죠. 선생님 주혜지처럼 쉬고.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못생겼다, 오징어가 여러분 친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는데 뭐 상처받지 말고 선생님 거짓말을 못해요. 보면은 뭐 다 똑같이 생겼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꺽쇠 아니면은 덮밥 뭐 이런 것들, 제육 덮밥 뭐 이런 거 있죠. 그러죠? 오늘 점심 제육 덮밥인가요? 삼겹살? 맛있는 거네. 먹고 가야 되겠는데요. 자, 두 번째 용어
났네요. 놔두세요. 두 번째, 용언 플러스 용언이 연결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용언과 용언이 연결될 때도 중간에 어미가 생략되어 있어. 아까 우리가 위에서 어떤 말을 했냐? 돌아가다였죠. 기본형이 돌다와 가다잖아요. 아가 붙었죠. 그죠? 근데 중간에 없는 게 있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서는 너푸르다. 짝꿍 뭐 있어야 돼요? 높다. 높고 푸르다가 돼야지. 색깔 검붓다 어때요? 오가다 어때요? 오다가다. 미다지 밀고 다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거는 용언에 뭐가 없다? 짝꿍이 없다. 중간에 연결어미가 없다. 이해됩니까? 되나요?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부사는 뭘 수식한다라고 알고 있나요? 어이? 아무 말 대잔치인가요? 부사는 일반적으로 뭘 꾸며요? 용언을 꾸며요. 근데 체연을 꾸미는, 지금 이 말 하려고 그랬죠? 부사가 체연을 꾸미는 특수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슬부슬 비가 내린다죠. 근데 비가 바로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슬비. 그죠? 그 다음에 문제를 척척 맞추다죠. 박사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척척 박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되나요? 이런 것도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비통사적 합성법 또는 비통사적 합성어 그러면 뭐 찾으면 돼요? 중간에 짝꿍 없는 용언. 그러죠? 그 다음에 부사가 체연을 꾸미는 경우. 되죠?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응용을 시켜보죠. 열쇠 비통사적 합성어일까요? 일반 통사적 합성어일까요? 왜? 열다 쇠. 자 그러면 기본형 열다에 쇠가 붙었단 말인가요? 예. 여러분 생각은? 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통사적 합성어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열다의 열은 맞아요. 그런데 쇠가 그냥 쇠가 아니고 뭐라고 봐요? 리을 쇠 이렇게 봐요. 리을 플러스 쇠로 본다고. 그래서 앞에 리을이 어떻게 됐어요? 탈락된 걸로 봐요. 이해돼요? 리을은 뭐로 열에서 리을이 탈락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리을이 붙은 뭐뭐 하는 쇠 이렇게 자물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뭘로 봐요? 통사적 합성어로 봐요. 그런데 학교 문법에서는 뭐로 보냐면 열다에서 지금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탈락되는 비통사적 합성법으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앞에 리을이 떨어지는 거는 표준국어 대사전의 통사적 합성법 기준이고 뒤에 관형사형 리을이 어미가 빠지는 거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비통사잖아. 짝꿍이 없잖아. 학교 문법에서는 비통사로 본다고. 되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면은 통사입니까 비통사입니까? 안 나와.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문제들이 논란이 될 수 뭐라고 되나요? 여기서는 단어의 뜻이 만약에 나왔을 때는 이거 선생님이 그때 이거 비통사적 그 합성어 예로 열쇠 줬는데요. 선생님 기준이 아니고 혹시 문제에 나온다면 뭐 기준이에요? 표준국어 대사전 기준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열쇠는 표준국어 대사전 기준으로는 통사요, 비통사요? 통사로 보는 거예요.
연결됩니까? 다음 시간에 파생어 라인 한번 가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